호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의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코비의TV 구독자 인나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인천에서 자취방을 구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올해 27살인 제 친구가 3년 전에 처음 독립을 하면서 겪은 일이에요. 졸업 후 한 식품회사에 다니던 제 친구는 홀로 서겠다며 보증금 쓴다고 적금까지 깨더니 방을 구하러 부동산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렇게 열심히 발품을 팔다가 인천에 있는 한 신축 원룸 건물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친구가 입주했던 방이 3층이었어요. 혼자 사는 것은 처음이라 인터넷이랑 다이소에서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구매해서 이쁘게 방을 꾸몄더라고요. 입주 후 맞이한 첫 주말에는 소소하게 집들이 한다고 음식 포장해와서 같이 먹기도 했거든요. 겉보기엔 전혀 이상이 없는 평범하고 깨끗한 원룸이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친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나야, 나 자취한 뒤로 편두통이 엄청 심해졌는데 이게 집 방향도 영향이 있을까? 아니면 새집 증후군 이런 걸까? 당시 그 집이 해가 드는 방향은 아니라서 조금 어두컴컴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직 적응 중이라 그런 거 아닐까? 뭐 정 아프면 병원 가봐. 이렇게 말해줬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만성적으로 편두통에 시달리며 개보린을 입에 달고 살았죠. 그리고 어느 목요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는 매주 목요일마다 회식을 했거든요. 전 그날도 3차까지 빠지지 않고 회식 자리를 지켰고 밤 12시가 다 됐을 무렵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실컷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화장실에 가려고 핸드폰을 챙기는데 친구에게 카톡도 엄청 와 있고 부재중 통화도 몇 통화나 걸려와 있길래 저는 바로 밖으로 나가서 전화를 했습니다. 아, 참고로 카톡은 읽지 않고 바로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었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인나야, 너 혹시 지금 우리 동네로 와줄 수 있어? 어? 왜? 뭔 일인데 그래? 그게 나 내 방에서 귀신 봤어. 뜬금없는 귀신 타령에 이 시간에 밖에 나와 있다고까지 하니까 저는 신경이 쓰여서 다시 회식 자리를 즐기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 호출을 핑계로 회식 자리에서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친구네 집 근처 편의점 앞으로 갔어요. 친구는 옷도 못 갈아입고 수면 복장 그대로 나와 있었고 더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막 몸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1시간 전에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9시까지 야근을 하고 돌아온 친구는 후딱 씻고 화장도 지우고 침대에 누웠대요. 그때가 한 10시쯤이었고 최근 들어 편두통에 시달리던 친구는 유튜브로 두통을 완화하는 음악 이런 걸 틀어놓고 그대로 누워 있었답니다. 그런데 막 잠이 들만할 때쯤 되면 위층에서 너무 선명해서 잠이 깰 만큼 쿵쿵쿵 하고 뛰는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윗집 사람이 이제 막 들어와서 정리하느라 부산스럽나? 이렇게 생각하고 조용해지겠지 하며 눈을 감고 있는데 핸드폰으로 귓가에 음악을 틀어놓은 게 무색할 정도로 막 쿵쿵쿵 소리가 계속 나서 이거 오히려 편두통이 더 심해지는 느낌이라 친구가 순간 화가 났나 봐요. 그래서 그대로 4층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윗집 앞에서 벨을 눌렀는데 안에서 반응이 없었대요. 똑똑하고 노크도 해봤지만 전혀 기척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3층으로 내려와서 현관 비밀번호를 치고 딱 문을 여는 그 순간 친구는 집 밖으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친구가 묘사하기로 내가 문을 열고 신발을 벗으려는데 어떤 남자가, 아니 여자인지 남자인지 몰라, 그냥 그게 입을 활짝 벌리고 쭈그리고 앉아있더라고. 천장에 말이야. 그런 친구의 말에 저도 너무너무 겁이 났어요. 원래 저는 귀신은 믿지 않는데 그런 거 겁은 있어 하니깐요. 그런데 친구는 다음날에 출근도 해야 하는데 짐이랑 핸드폰은 다 집에 있지. 그렇다고 대책 없이 밖에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어서 일단 한번 집으로 들어가 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가 정말 뭔가를 보긴 봤구나 하고 느껴지는 게 집에 들어가자니까 완전 질색 팔색을 하면서 안 들어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 어쨌는 줄 아세요?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저희 집에 가서 잤고요. 친구는 핸드폰도 없이 다음날 제 옷 빌려 입고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그날 저희 어머니께서도 오죽했으면 친구가 바들바들 떨면서 남의 집에 와서 잤겠느냐며 평소에 무속이나 종교에 딱히 관심을 두고 있지 않으셨는데 어머니께서 친구분들께 수소문을 좀 하셨나봐요. 제가 회사에서 일하던 중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뭐 하나를 물어보시더라고요. 인나야, 친구 들어간 집이 신축이라고 했지? 맞아. 이번에 새로 짓고 첫 입주한 거래. 그러면 걔한테 혹시 방 알아볼 때 어떤 집들 보고 다녔는지 그것 좀 물어봐봐.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친구가 핸드폰은 없었지만 PC로 카카오톡은 되니깐요. 그렇게 엄마가 물어보란 것을 물어봤더니 친구가 설마 그건가? 하면서 장문의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설마 그건가? 나 방 진짜 많이 봤거든? 그런데 내가 평수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니까 부동산에서 평수 때문이면 진짜 넓은 방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하고 보여준 집이 있어. 반지하이긴 했지만 거실 하나에 방 하나였고 진짜 넓었거든? 솔직히 가격 대비 되게 넓어서 나는 관심이 가서 방을 좀 자세히 봤어. 그런데 집 방 천장에 떡하니 부적 한 장이 붙어 있는 거야. 물론 집에 부적이 있을 순 있어. 그런데 어지간해선 천장에 붙이는 일은 없잖아. 그래서 난 찜찜하다고 안 하겠다고 했거든. 이 이야기를 들은 엄마의 지인은 아마도 그 집에서 옮겨 붙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대요. 친구도 희한하게 오늘은 두통이 심하지 않다면서 분명히 그 집에 있는 귀신 때문인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후 어차피 자가도 아닌데 수백만 원이 들지도 모르는 구수라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 집을 중도 퇴실로 부동산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하나 알게 된 사실은 친구네 윗집은 당시 공실이었습니다. 지금 친구는 더 이상 두통도 겪지 않고 집도 구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만 혹시 자기가 나간 뒤에도 그 귀신이 남아있어서 다음 세입자가 고생하고 있진 않을지 걱정을 하곤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이 집에서 촬영하는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촬영 끝날 때 거의 목이 맛이 가는데요.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부드럽게 촬영하는 게 아니라 이 오피스텔에 600세대가 넘게 살거든요. 그래서 뭐 밤이고 낮이고 배달 오토바이가 엄청 다녀요. 밖에 방음도 잘 안 되고요. 사람들도 쿵쿵 뛰고.
그래서 촬영하다가 그 소리가 여기에 개입이 되면 끊고 또 촬영하고 끊고 촬영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촬영하다 보면은 시작과 끝의 목소리가 막 다르기도 하고 하여간 참 고민이 많은 집이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과 거의 11개월, 12개월을 함께한 집이기 때문에 뭐 많은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제 집을 옮기고 나면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나은 모습과 나은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좋은 아침 좋은 밤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